네, 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오늘은 8월 7일에 시행된 심화 54회 한능검 시험을 해설할 예정입니다. 일단 이번 시험에 대한 난이도를 평가드리면, 이번 시험은 제가 평가했을 때 난이도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지난 회차에 비하면 한 상중하로 비교한다면 중상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한 50회랑 52회랑 비교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 50회라던가 52회보다는 쉬웠고 53회보다는 어려웠는데, 여기 회차에 준하는 수준으로 어렵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건 있거든요. 그래도 최소한 그런 까다로운 사료를 바탕으로 한 유형이라던가 아니면 신인물 유형 같은 게 몇 개 나와가지고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낚이기가 쉬운 문제가 많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상급이라던가 2급까지 받기에는 그렇게까지 완전 어렵지 않은데, 1급을 노리신 분들이었다면 1급을 노리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까다로운 난이도가 아니었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럼 해설 시작하면은, 먼저 1번 가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일단 여기 뭐 김포 신안이라는 말이 있는데, 일단 솔직히 이 유적지는 공시에서도 거의 안 다룬 유적지예요. 근데 그건 모르더라도 여기 나온 이 빗살무늬 토기라던가 갈돌, 갈판 같은 유적지 나왔으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토기를 만들어가지고 음식을 저장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곡식을 가는 용도로 했었고, 정착이랑 농경 생활이 시작된 거는 신석기 시대죠. 그래서 뭐 첫 번째 문제부터 어렵지 않았죠. 1번 가라바키 이용하여 시를 뽑았다. 맞죠? 이 시기에는 원시적인 의료생활 시작했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2번 명부전을 사용하여 중국과 교류한 건 철기시대라서 틀렸고, 3번 의뢰도구로 청동, 방울 등을 사용한 건 최소한 청동기 이후는 가야 돼 틀렸고, 4번 거푸집을 이용해서 세형동검을 지켰다는데, 이게 사실상은 철기 시대로 보는 게 맞는데, 정확하게는 이 거푸집만 고려하더라도 거푸집이 청동기 시기 후기부터 만들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철기긴 한데 청동기 시기 후기부터는 이게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전 치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청동기 시기 후기부터인데 사실상 그냥 철기로 외우세요. 마지막 5번 많은 인력을 동원하여 고인도 수주한 것 역시 청동기 시기 이후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어서 2번 다음 자료에 해당되는 나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대표적으로 한능검이 좋아하는 최근 스타일인 기출 사골 유형이다 보니까 이 문제 별로 안 어려웠어요. 그럼 보면은 1번 일단 여기에 윽군 삼노라는, 일단 이 문제 제시된 국가와 관련된 지배자가 있는데, 이 윽군 삼노가 언급되면은 옥저랑 동해가 둘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다른 키워드 보면은 여기 무천이라는 그런 제천 행사랑 더불어서 이외에도 어떤 게 있냐면, 여기 단궁, 과마, 그리고 반어피까지 나온 거 봤을 때 이 국가는 옥저가 아니라 동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옥저랑 관련된 걸 냈으면은 약간 소금이라던가 어물 등의 그런 해산물이 조금 언급될 확률이 높고요. 동해의 경우에 그 단군, 그 반어피, 과마 이게 언급될 확률이 높으니까 이런 특산물을 바탕으로 구별하신 것도 좋아요. 그럼 1번 신성지역인 소도가 존재한 거는 사만이어가지고 틀렸고요. 2번 혼인풍습으로 민면의지가 있었던 거는 옥저이기 때문에 틀렸고, 3번 음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체화. 맞아, 이 문제 제시된 국가는 조금 더 그런 부족 간의 그런 경계, 약간 좀 규율 같은 걸 되게 중시한 특징이 있어요. 정답 3번이고요 4번 제가회의에서 나라 중대사를 결정한 건 고구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백제의 경우에는 그 정삼회의고, 신라의 경우에는 화백회의인 것까지 외워두시면 좋죠. 마지막 5번 여러가지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한 거는 부여랑 관련된 키워드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뭐 이 문제까지 틀리신 분들은 없을 거겠죠. 자, 3번 나라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거를 말했는데, 일단 이 문제는 여기 나온 이 이진아시왕이라 해가지고 약간 이 문제 제시된 그런 국가랑 관련된 대표적인 왕이에요. 거의 희족급 왕이고, 그리고 고령일 때 제가 이 유형 같은 경우 평균 한 2, 3회에 한 번은 출제된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 유형만큼 되게 쉬운 게 없는 게, 제가 딱 4가지만 외우라고요. 일단 뭐냐면 김수로, 그러니까 김수로, 그리고 이 건국자랑 그 구지가서라, 이 연맹왕국을 결성하게 된 이 구지가서라, 이거 추가적으로 기억해 두시고, 두 번째 철이 많습니다. 철이 많이 생산된 게 이 지역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고분, 제가 고분의 경우에는 김해 대성동이랑
고령 지산동을 제가 같이 기억해 두라 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라에 의해서 멸망했다는 키워드가 잘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금강가야는 버풍왕, 그리고 대가야는 진흥왕이니까 이 문제 제국가 이 고령일 때라던가 이런 철로 만든, 이거 철은 아니고 이거는 철이거든요. 그러니까 철로 만든 그런 문화산이라던가 이런 고령 지산동이 언급된 이걸 봤을 때 이 문제 제시된 국가가 가야라는 거 추적하는 건 되게 어렵지 않았어요. 이 문제도 무난했거든요. 그래서 정답 1번. 범금팔조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은 이건 고조선의 대표적인 법이니까 틀렸고, 2번 임신서기석의 내용 분석하다는데 이건 신라의 그 화랑도가, 그러니까 신라의 화랑이 그 당시에 그 뭐 시경, 예기, 춘추처럼 뭔가 유교와 관련된 그런 학문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비석이가 틀렸고, 3번 안동도부가 설치된 경위를 찾아보는 거는 이거는 고구려가 멸망한 다음에 그 평양에 세운 일종의 그런 군정기관, 그러니까 관리를 하기 위해 세운 그냥 기구 같은 거라 역시 고구려랑 관련된 거 틀렸고, 4번 22단로에 왕족이 파견된 거는 백제 무령왕이죠. 무령왕. 그러니까 백제 무령왕의 대표적인 그 지방 행정 정책 관련된 거라 정답은 5번. 가야 연맹의 중심지가 이동한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건 가야만 출연했으면 그냥 가야 관련된 거니까 솔직히 이게 대가야인지 금강가야인지 몰랐더라도 지금 가야 관련된 게 5번밖에 없으니까 문제는 쉬웠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원래는 금관가야가 주도권을 먹었었는데, 당시에 광개토 대왕이 그 신라 내무랑을 구원하면서 당시 그 군사로 금관가야를 때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금관가야에서 대가야로 그게 주도권이 넘어간 게 그 광개토 대왕의 내무랑 구원 당시에 그 금관가야도 때렸기 때문에 그런 거란 걸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4번. 밑줄근 이 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일단 이 문제의 경우에는 여기 울진, 봉평리, 신납이라 나왔는데 이게 뭐냐, 문제 제시된 왕이 당시 이 지역 근처 관련된 그런 뭔가 문제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 해결하고 그 이후에 뭔가 의식 같은 거를 행한 거, 의식을 행위한 거를 기록한 내용인데, 여기에 잘 보면 이거 신라 육부의 형성이라던가 아니면 그 17관 등 관련된 그런 직책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육부와 관련된 어떤 그러니까 뭐 세부적인 것까지 안 알려드릴게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리고 17관 등 관련된 그런 것들이 적혀있어가지고 약간 신라의 관등이라던가 그 육부 체제를 이해할 때 중요한 그런 비석을 활용되는데, 솔직히 이거는 공시형 키워드라 솔직히 공시화도할까지 이거 솔직히 한능검 응시자 이건 거의 몰랐을 텐데, 그걸 몰랐더라도 여기 나와 있는 그 병부를 설치하는 약간 좀 군사 관련된 그런 기구랑 율령 반포한 것처럼 이 신라에서 병부를 설치하고 그 국가의 기초가 되는 법을 다진 거는 버풍왕인 걸 추론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까다로운데, 솔직히 힌트를 한능검은 이렇게 어려운 걸 주더라도 이런 식의 힌트를 평소에 나온 걸 무조건 때려 넣어줘요. 그렇게 문제 안 내면 여러분들 못 푸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어렵진 않았어요. 그래서 1번 이사부를 보내 우상구를 복족시킨 거는 지증왕과 관련된 키워드를 안 맞고, 2번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한 거는 신문왕과 관련된 키워드를 안 맞고, 3번 2차도는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한 게 정답이죠. 그래서 그 고구려의 경우에는 소수리왕, 이때 전진의 순도, 그러니까 뭐 그 전진의 순도가 불교를 전파시킨 게 372년이고, 그 다음에 백제의 경우에는 그 침묘왕 시기에 그 마라난타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 마라난타가 384년에 해줬고, 이 2차원의 순교는 이건 527년인데 뭐 이거 몰라도 돼요. 솔직히 이것까지 몰라도 되고, 아무튼 간에 각 그 국가마다 어떤 왕식의 불교가 전래됐는지 아는 것도 되게 키워드 잘 나오니까 알아두시면 좋아요. 당시에 이 2차원이 순교를 했는데 그 흰피가 나와가지고 이 사람은 진짜 순교자구나 하면서 이렇게 불교를 공유했었죠. 정답 4번이고요. 4번 인재 등용을 위해 독서 상품과를 시행한 거는 원성왕, 관리 제도를 빡세게 해가지고 원상을 많이 삼은 원성왕, 그리고 거칠부에게 명하여 구숙사를 편찬한 거는 진흥왕과 관련된 키워드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어서 5번. 밑줄근 이 국가의 벽화로 옳지 않은 걸 얘기했는데, 일단은 얘기하면은 일단 이 문제는 솔직히 말하면 기출 사골 문제예요. 대표적인. 제가 그래서 제 총평을 보신 분들 알겠지만 제가 기출 사골을 되게 강조했었는데, 일단 이 문제는 고급 42에 아마 7번이었나? 그러니까 42 아마 7번쯤에 그 제가 봤던 걸 기억하거든요. 근데 심지어 답까지 똑같았어가지고 그 문제를 보신 분들은 솔직히 이 문제 틀릴 리가 없어요. 심지어 그땐 1점이었는데 이번에 3점을 줘가지고 기출만 잘 풀었으면 이 문제는 되게 3점을 꽁으로 먹을 수 있었는데,
그래서 기출을 제가 많이 풀라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기출 사고를 얘가 진짜 많이 해요. 비슷한 유형 이렇게 똑같이 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제발 이론가만 보지 말고 기출을 많이 보세요. 그래서 출제자가 뭘 좋아하는지 알 수 있는데 일단 본론 돌아와서 보면은 여기에다 고분명화는 도읍이 어떤 지향과 평양의 때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내성이랑 그 평양 지역 그러니까 이 문제 제시된 국가의 국내성이랑 평양성 지역 근처를 말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일단 평양만 보더라도 일단 문제 제시된 국가의 수도 그러니까 장수왕과 관련된 거라 이런 걸 보고서도 지역을 유추할 수 있었고 여기 그림 보면은 이게 뭐냐면 무용총에 있는 그 무용도예요. 솔직히 이걸 보고도 국가를 추론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았죠. 그래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고구려의 벽화를 유추하는 거는 쉬웠는데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하면 이 지금 나와 있는 벽화의 이름을 거의 알 리가 없어요. 뭐 굳이 말하자면 뭐 수산이 고분벽화라던가 뭐 적객도라던가 그 평양 강서대묘의 그 현무도라던가 그리고 이거 뭐 각서총의 씨름도 그리고 이거 밀양 박익 입공묘인데 제가 지금 그냥 말로만 얘기한 이유가 여러분들 받아 적어서 이거 외우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 지금부터 제가 고대시대의 벽화를 조금 이해하는 요령을 알려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안 적어드린 거거든요. 제가 이름을 모른다는 가정하에 아 고대시대 벽화는 이렇게 이해하면 풀 수 있겠다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강조해드릴게요. 자 첫번째 지금부터 잘 필기해두세요. 자 첫번째 고대시대 벽화 특히 고구려만 사실상 벽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벽화가 있으면 사실상 고구려만 있는데 첫번째 고대시대 고구려의 벽화는 일단 힘 자랑하는 게 많아요. 우리가 흔히 고구려를 생각하면은 되게 힘 자랑하고 되게 세 보이고 강인한 이미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얘네들은 진짜 칼질도 모자라고 지네들끼리 힘 자랑을 해야 돼. 그런 느낌의 일단 벽화가 있으면 소거하세요. 자 두 번째로는 신분의 크기에 따라서 그 크기를 높낮이가 다른데 이게 뭔 말이냐면 고대시대의 그런 사고관에서는 이렇게 보이는 거 뭔가 되게 그 사람 입장에서 뭔가 위대해 엄청나 높아 보여 그런 게 있으면은 딱히 뭔가 그런 거 지금처럼 이제 지금이랑 SF 영화도 많고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뭔가 그 상상력이 풍부한데 이때 사람들은 그 정도로 상상력이 풍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눈에 보이는 식으로 그 위대한 거, 웅장한 거, 커 보이는 거를 표현할 정도로 되게 표현력 미숙하거든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내가 신분이 높아. 그럼 신분이 높으면 크기도 당연히 크게 그리고 신분이 반대로 낮으면 크기도 자연스럽게 작게 그리는 식으로 표현하는데 여기 보면은 조금 확대를 해드리면 여기 잘 보시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좀 공굴리기라던가 이렇게 그 우산을 씌워주는 이렇게 작은 뭔가 시종 같은 사람들 이렇게 작게 그렸는데 여기 보면 이 인물은 되게 크게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신하처럼 보일 수 있는 인물은 되게 작게 그리고 좀 위대한 사람은 크게 그리는 게 특징이에요. 옆에 있는 문제도 비슷해요. 여기 보면은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뭔가 무릎을 꿇고 뭔가 이게 기대는 사람은 그러니까 뭔가 제가 보기에 이게 사신이거든요. 이런 사람은 이렇게 크게 작게 그렸는데 이걸 받아준 사람은 되게 크게 그렸잖아요. 이런 것처럼 당시 고대인들의 사고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람을 표시한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맞는 내용이에요. 자, 세 번째로는 낡았어요. 이거 1000년 넘었어요. 1000년 이상의 그림인데 당연히 그 그림이 낡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잘 보면은 이렇게 뭔가 펑펑펑펑 뻥꾸가 뚫려 있거든요. 그런 점도 여러분들 주목할 필요 있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어떤 게 있냐면 사신도를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평양에 해당되는 건데 우리가 흔히 사신도라면 딱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청룡이라던가 뭐 백호라던가 주작이라던가 현무처럼 그런 거 그렸으면은 역시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이거까지 소거하면은 이 조건 내에서 딱 해당되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고려시대 말부터 조선시대 초기에 활동한 그냥 박익 이공이라는 그 박익이라는 그 인물의 무덤에서 발견된 그림인데 이 조건에 해당됐을 때는 일단 힘자랑 이분들이 힘자랑 같아 보진 않아요. 그리고 신분의 크기에 따라서 나눴다기에는 그냥 조금 학생이랑 뭔가 좀 그냥 미성년자랑 그냥 성인의 수준 차이지 그렇게까지 크게 차이난다 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 그림들에 비하면 훨씬 더 인물의 표정이라던가 색깔 묘사 그리고 되게 표현력 자체가 훨씬 더 월등하게 높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그림에 비해서 훨씬 더 그런 점을 주목할 필요 있었고 일단 사신도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꼼수를 만약 이거까지 힘들다 하나만 기억하세요. 2D vs 3D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지금 보면은 고대시대 사람들은 그림 같은 거 그릴 때 지금은 약간 이게 입체적인 그림 같은 걸 많이 그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그게 입체적으로 이게 360도를 다 고려하면서 그림을 그릴 리가 없어요. 그럼 지금 약간 좀 우리가 옛날에 그러니까 뭐 2D 게임이 그러니까 메이플이라던가
아니면 던전 앤 파이터 같은 게임은 다 2D잖아. 그러니까 딱 좌우밖에 없어요. 지금 보면은 이건 딱 좌우밖에 없는데 이 그림은 그래도 조금 더 이 그림에 비하면 좀 입체적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점까지 여러분들 고려해보면은 그래도 이건 진짜 딱 좌우인데 이건 조금 더 그런 면에서는 좀 표현력을 잘했다? 그런 각도까지 생각해봤을 때 여러분들이 고대시대 벽화는 꼭 이름 뭐라도 이런 식으로 풀 수 있구나, 그런 점을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이어서 6번. 가나시계 사이 있던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솔직히 말하면 그 기존의 흐름만 잘 알았으면 크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뭐냐면 이 삼국시대의 통일 과정 이해해야 되는데, 일단 642년에 그 대야성 전투가 발생했어요. 대야성 전투. 그래가지고 이 대야성 전투가 발생해가지고 당시 그 백제 의자왕 시기에 그 윤충이라는 장군을 보내가지고 그 당시에 그 김춘추의 가족을 죽였거든요. 그래서 보내가지고 김춘추의 가족을 없애버려가지고 이 김춘추가 그것 때문에 복수를 위해 가지고 고구려 그 보장왕에게 가가지고 군사를 요청했는데 대화가 안 통해요. 그럼 당시 그 보장왕이 니네가 뺏은 땅을 돌려줘야만 군사 대주겠다 해가지고 거부하니까 협상 실패해가지고 나중에 그 당나라 넘어가가지고 나당 동맹을 체결하거든요. 이게 648년이에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일단 삼국 통일 과정이 시작되는데, 그 흐름이 기본적으로 백제가 일단 멸망했어요. 이때는 그때 황산벌 전투에서 뭐 가령 그 황산벌, 그러니까 백제 그 계백이라던가 신라의 뭐 김유신, 관창 같은 인물도 있었고, 그 다음에 백제 부흥운동이 있었는데, 백제 부흥운동은 뭐 흑치상지, 도침, 복신 같은 인물이 있었고, 플러스로 663년에 외나라의 지원으로 백강전투도 했었고, 그 다음에 고구려가 멸망했는데 이때는 평양성 전투거든요. 평양성 전투인데, 이 평양성 전투는 제가 강조하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371년에 고구 원왕이 그 백제 근초고왕에 의해 살해당한 평양성 전투랑, 이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한 평양성 전투랑, 임진왜란 시기의 조명연합군의 평양성 전투, 이 세 가지 있다 항상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고구려 부흥운동이 있었는데, 고구려 강성해진다고 그건 안 돼 하면서 고현무, 건모잠, 그리고 안승이 있었고, 특히 이 안승은 나중에 674년에 신라의 도움으로 그 전북 익산에 보덕국을 세워가지고 그 부흥운동 좀 도모해줬었고, 마지막으로 매소성 전투랑 기벌포 전투를 암기하면 풀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흐름을 바탕으로 설명드리면, 자 보면은 여기 일단 왕과 소정망의 여러 장수들은 당상에 앉았고, 의자와 그 아들 융은 당하에 앉았다는데, 일단 여기 말하는 왕이라는 건 일단 이 소정망이라는 그런 당나라 장수를 고려할 때, 제가 아까 이 나당 동맹의 체결 시점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왕은 어떤 왕이냐면 바로 그 신라의 무열왕이에요. 아까 말한 이 김춘추씨, 이 김춘추가 무열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위에 앉고, 이 의자, 솔직히 조금 독해했으면 솔직히 이게 의자왕인 건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 나온 이 부여융이라 해가지고, 이 인물들은 왜 그 신라랑 그 당나라 사람들은 그 뭔가 당상에 앉고 이 사람들 당하에 앉았을까요? 그러니까 이 백제가 신라에게 발려가지고 이제 백제가 멸망한 시점이니까, 당시 이제 나라를 점령한 기념으로 이제 술 파티하면서 이제 오지게 하고, 당시 백제 사람들은 엉엉엉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백제의 자평통 여러 신하들은 목이 매우 울었다는데, 당시에 백제가 멸망해가지고 엉엉엉 하는 상황이 이거니까, 이거는 백제 멸망 시기인 660년이에요. 자, 두 번째. 이 문제는 되게 쉬웠어. 그냥 그 사찬시득이라 해가지고 당시에 그냥 좀 신라 관련된 장수랑, 여기 설인기 뭐 이거 몰라도 되는데, 여기 나오는 그냥 기벌포 써있잖아. 그냥 기벌포 써있으니까 이거 676년에 기벌포 전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백제 멸망이랑 기벌포 전투 사이니까, 이 백제 멸망, 부흥운동, 고구려 멸망, 고구려 부흥운동, 아니면 매소성 전투 중에 답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1번 고구원왕이 평양서 전사한 건 제가 아까 371년이라 거 틀렸고, 2번 성왕이 관산선 전투에서 피살된 거 554년이라 틀렸고, 3번 김춘추가 당과의 군사 동맹을 선사시켰다, 이게 조금 그나마 시기가 비슷한데 동맹을 맺어야 얘네 싸웠겠죠? 틀렸고,
4번 을지문덕이 살수해서 수루의 군대를 무찌른 건 612년의 영양왕 시기이기 때문에 틀려가지고 아까 말한 안승이 신라에 의해 보도광으로 임명된 이 674년의 사례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솔직히 말해서 이 674년이 지금까지 답이 된 적이 별로 없긴 한데 여러분들이 방심하면 안 돼요. 여기서 지금 그나마 3번 제외하고는 일단은 삼국시대 통일과 관련된 키워드가 한 개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삼국시대 통일이랑 키워드만 있으면 솔직히 5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고구려 부흥운동 인물이니까요. 그 포인트만 이해했으면 이 문제는 솔직히 별로 어렵지 않았는데 사료 해석이 약하신 분들은 이거에 조금 까다로울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7번. 근데 솔직히 저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7번.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솔직히 이것만 알면 돼요. 해동선고. 기본편 치고, 아니 기본편이 아니라 심화편 치고 키워드를 되게 쉽게 준 건데 이 해동선고가 문제 제시된 국가의 선왕식의 별명이죠. 그래가지고 발해를 초월하는 건 별로 안 어려웠어요. 그래서 각 국가에 대한 설명 고르면 1번 광군을 창설하여 왜군의 외침에 대비했다는데 이거는 고려 3대 왕, 10대 왕 아니고 고려 3대 왕인 정종식의 그런 거란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군대니까 틀렸고 2번 구서당 10전의 군사 조직을 운영한 거는 통일신라니까 틀렸고 광덕 중풍 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한 건 고려 광종식이라서 틀렸고 4번 5경 15, 62주의 지방행정제도를 갖춘 거 맞아요. 이것도 역시 이 문제 제시된 왕 선왕식에 정비한 지방행정제도라 정답 4번이고 5번 지방관을 감찰하기 위해 외사정을 파견한 건 통일신라의 문무왕 시기쯤에 처음 만든 거라 역시 틀려가지고 정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는 되게 간단해가지고 그냥 넘어갈게요. 자, 이어서 8번 가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거였는데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이번 회차에서 탑5로 오답률이 나왔으면 아마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두 개는 안 어려운데 이게 어려웠어요. 이거.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것도 기존의 기출을 잘 이해했으면 솔직히 못 풀만한 문제는 아닌데 약간 공시 수준이라고 느낄 정도로 까다롭긴 했어요. 약간 좀 공시에서 이런 문제 내야 되는데 한능검 수준에서는 옛날 50회 때 박해 문제 순서처럼 좀 까탈스럽긴 했는데 이제 옛날보다 이제 시험이 좀 어려웠었는데 솔직히 꼼꼼히 공부했으면 이 문제가 못 풀만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쉬운 문제는 아니니까 일단은 제가 이거는 그냥 차례를 풀어드릴게요. 자, 보면은 일단 여기 가해 사료 경우에는 여기 붉은색 바지를 입어서 모습을 다르게 하기 때문에 적고덕에 불렀다고 하는데 이거는 일단 첫 번째로 진성여왕식의 반란이에요. 이 진성여왕식에는 그런 진골귀족의 패단이 심하고 중앙에서 그 지방에 대한 통제가 약화되다 보니까 889년에 그 원종과 에노의 난이 발생했고 이 적고적의 난은 정확하게는 896년에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가의 시점은 896년이나 일단 이렇게 보면 되고 자, 두 번째 그 나의 서류 응천주 도독 헌창은 그의 아버지인 주원이 왕에 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국호를 장안을 하고 연호를 세워 경운 원년이라고 했는데 일단 당시에는 그 통일신라 하대 때는 기본적으로 어떤 느낌이냐면 딱 두 가지. 그러니까 하도 중앙에서 패단이 심각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일단 그런 중앙에 패단이 심각해가지고 당시 민간인들이라던가 호족을 중심으로 반란이었던가 아니면 왕이 다툼이 발생한 건데. 그 왕이 다툼의 시작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거거든요. 그 중에서도 좀 센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있었던 거 아닌데 그 중에서 좀 센 규모가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말이냐면 이 김주원이라는 인물은 무열한계 왕족이고 당시에 김경신이라 해가지고 원성한계 왕족이 또 싸웠거든요. 약간 지금도 약간 정당 중에서 약간 뭐 친 누구게 약간 친 모목이 하는 것처럼 이때도 당시니까 뭔가 어떤 왕계 그런 사람들이 왕에 약간 좀 싸움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 원성한계가 이기고 무열한계는 솔직히 말하면 780년 이후에는 많이 위축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무열한계 김주원이 패배하니까 그거에 대한 조금 복수심을 인해가지고 당시에 공주 지역에서 이런 식으로 일종의 그런 독립국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헌덕왕식에 발생한 대표적인 반란으로서 822년 발생한 거라 일단 통일신라 초반 하대 중에서도 초반에 일어난 반란 중에서는 조금 규모가 컸다. 이걸 기억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 여러분들이 이걸 제일 어려웠을 거예요. 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나마 익숙한데 이게 제일 어렵거든요.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거는 뭐냐면 838년에 민해왕식의 반란인데
해풍선이 좀 민회왕 모르는데 할 수 있는데 일단 잘 들어봐요. 지금부터 일단은 이게 어떤 거냐면, 근데 이게 아마 제 기출에서 예조건 봤으면은 모를만한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조금 민회왕 이러니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좀 공부했으면 이거 들어볼만 했었어요. 왜냐 이거 5, 3회때 나왔거든요. 자 들어봐요. 지금부터 뭔 얘기냐면, 일단 여기 나온 이 아찬 우징이라는 인물은 누구냐면은 신무왕이거든요. 신무왕인데, 자 여기 김명이라 해가지고 이 김명이 여기 나온 민해왕이에요. 이 민해왕도 역시 아까 말한 것처럼 당시에 그 왕위 계승 다툼을 통해 가지고 왕 위에 오른 사람인데, 제가 좀 찬탈을 해가지고 부정적으로 왕위를 먹었으니까 내가 쟤를 견제하겠다. 쟤 나쁜 놈이니까 내가 견제하고 왕이 올라가겠다고 약간 좀 형식적으로 약간 좀 판을 까는데, 당시 이 인물은 약간 군사력은 없어요. 근데 왕족, 약간 좀 왕족 관련된 인물이니까 약간 좀 등급이 높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있는 이 청해진 대사 궁복, 이 인물이 여러분들이 아신 장보고거든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 신무왕과 장보고가 딜을 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 신무왕은 왕족, 그러니까 거의 진짜 높은 관직에 있는 진골급 인물이니까 이 신무왕이 그 자신의 그 아들, 그러니까 이 자신의 아들이 다 누구냐면 나중에 말하면 그 문성왕이거든요. 이 자신 아들인 문성왕을 이 장보고의 딸과 혼인하는 조건으로 이 장보고가 나한테 군사를 조금 빌려줘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장보고 입장에서는 신분이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이 신무왕 입장에서는 군사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니까 서로 딜이 성립해가지고 이 장보고가 실제로 이 신무왕에게 그 군사를 빌려줘가지고 당시에 이 신무왕이 이 민해왕을 없애버리고 왕에 올랐는데, 이 신무왕이 왕에 오른지 거의 1년도 안 됐고요. 제 기억에 1년도 안 돼가지고 사망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약속을 못 지키니까 이 장보고가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 이 장보고가 당시에 문성왕에 가가지고 야 니가 약속 지켜라 해서 이 장보고 딸 빨리 나 그 장보고 딸이랑 빨리 니랑 결혼해, 이렇게 협박이면 협박을 했었는데, 당시에 이 장보고가 신분은 낮은데 군사력만큼 탑급이다 보니까 이 장보고가 더 강성해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가지고 귀족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반대를 해가지고 이 문성왕이 거부를 하니까 이 장보고가 그것 때문에 빡쳐가지고 846년에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래가지고 이 장보 반란 일으키려니까 당시에 자신의 부하인 염장에 의해가지고 살해된 게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좀 이게 스토리텔링 알아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를 해봤다면은 이게 822년, 이게 846년, 889년이어가지고 최소한 이 청해진이 없어진 거는 이 장보고의 난 실패한 이후에 바로 없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만 알았다면 청해진 보고서 내가 이거 시기는 헷갈리는데 일단 청해진은 이거보다 먼저 사줬으니까 시기가 초반, 중반, 후반인 것만 알았으면은 이 문제를 풀 수 있었는데, 솔직히 지금까지 통일신라 반란의 흐름을 낸 문제가 예전에 고급 41회 딱 한 번 있었긴 했어요. 그래서 사실 예전에도 김원창의 난이랑 진성여왕의 반란 사이에 장보고의 난이 발생했다, 이 문제 낸 적이 있어가지고 완전 낯선 문제는 아니었는데, 이게 이렇게 연도형 시기 순서형 문제 내버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까다로움이 있었던 좀 어려운 문제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이렇게 꼼꼼하게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순서는 정리하면은 822년, 838년, 839년, 896년이니까 정답은 822, 838, 그리고 896년이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엔 이 문제 진짜 많이 틀렸을 것 같습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이어서 9번 문제. 가마 문화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일단 이 문제는 오늘 약간 좀 이번 회차가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뭐냐면 3점이 진짜 3점 나와요. 아까 보면은 이 문제도 3점 나왔는데 이 문제 3점 나왔거든요. 이 문제도 3점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 고난도 문제의 경우 점수 쉽게 안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좀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 문제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일단 고급 34회랑 그 심화 50일에 연계한 문제인데, 일단 그래서 백제 역사 유적지고 이렇게 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 문제에 좀 응용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번 기출이 약간 좀 어렵다는 평가가 많은데, 그만큼 기출 재탕도 많이 해가지고 사실 이제 출제도 이제 내만큼 내가지고 이제 기출을 재탕하는 문제가 정말 많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설명 없이 그냥 바로 들어가면은, 일단 1번 백제 금동 대학로가 출토된 거는
송산리 고분군이 아니라 능산리 고분군에 틀렸고, 2번 온조왕이 왕성을 삼은 거는 일단 온조왕은 백제의 시조예요. 근데 여기 나온 이 1일차는 지금 이걸 보면은 웅진이거든요. 송산리 고분군이라던가 공산성 웅진 지역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위치도 안 맞고 촉이라는 걸 알았으면은 하남 위례성인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백제의 역사 유적지가 최소한 웅진, 그러니까 약간 좀 서울 근처가 아니라 한 중간 아래쯤은 내려와야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면 이 문제는 안 어려웠어요. 그리고 3번 재상을 선출하던 천정대가 있었던 거는 이게 부여 지역은 맞는데 이게 그 호암리 그 근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건 문제가 헷갈릴 수 있었지만 그 부여군 호암리라는 곳에 있는 그런 일종의 바위에 있는 거여가지고 역시 이것도 답이 안 맞고요. 4번의 경우엔 그 무령왕과 왕비의 무덤이 발굴된 거는 역시 능산이 고분군이 아니라 송산이 고분군이어가지고 사실 조금 눈치가 있었으면 3번 아니고 5번 중에서 헷갈리신 분들이 제일 많았을 것 같은 게, 왜냐면 이 천정대가 부여지역에 있는 거 맞아가지고 좀 혼동하기 쉬웠지만 이 석탑 해제 과정 중에서 금제사리 봉영기가 발견되었다는데, 이 금제사리 봉영기가 여기 있는 미륵사지 석탑이 있는 거여서 그래서 약간 건립의 배경이라던가 그런 설립 시기 같은 거 정확하게 639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알 수 있는 그런 증거물로서 활용된 기록물인데, 솔직히 말하면 이 키워드가 어려워야 할 수 있는데 제가 옆에다 띄워드릴 건데 심화 50일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위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심화 50일에서 그대로 연기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참 그런 느낌 들어요. 그렇게 쉬운 애참 하나 보고 싶어하면서 정작 연결됐어. 쉬운 애초 연결됐는데, 아이 그거 문화유산 인용하기 싫어요. 아 여기 됐는데, 아 이거 일제감정기식이 막 그 국외 독립운동이잖아요. 아니 아니요, 아 이거 현대사잖아. 현대사까지 공부하기 싫은데 하면서 핑계는 오지게 된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연기라는 거는 쉬운 애초든 간에 어려운 애초든 간에 방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애초든 간에 쉬운 애초든 간에 어디 연결될지 모르니까 최대한 꼼꼼하게 공부하시는 게 답인데, 합격률이라던가 그냥 다른 좀 쉬워 보이는 문제만 보고서 그 회차 중에서 분명히 쉬운 문제 키워드 있고 어려운 유형 키워드 있고 막 이러는데 그건 다 버리시고 그렇게 공부하시면 이런 문제 못 푸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도 최대한 틀렸다면, 기본기 있게 공부했다면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혹시나 틀리신 분들은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시기 바래요. 만약 맞으신 분들 이러면 안 들어도 돼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이거 10번.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그냥 어떻게 푸냐면 별로 어렵진 않거든요. 포인트가 일단 왕의 족제인 김부에게 왕위를 잇겠다는데, 솔직히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했으면 솔직히 이 김부가 경순왕이란 것은 별로 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제시된 인물은 뭐냐면 당시에 그 포호점을 습격해가지고 경혜왕을 그 피살시킨 다음에, 그 정확하게 자결시킨 다음에 이 경순왕을 그 즉위하는데 영향을 줬었고요. 자, 두 번째, 이 인물의 넷째 아들 금광과 금광의 형인 신검, 양검, 용검 등이 근심했다는데, 솔직히 이 인물들은 몰라도 이 문제 제시된 인물이 이 금광에게 왕위를 계승하려니까 이 신검이 빡쳐가지고 이 문제 제시된 인물을 금산사에 유폐해가지고 나중에 이 인물이 나주 지역으로 그 피난해가지고 당시에 그 왕건에게 우리 저 왕건이 저도 받아주세요, 좀 우리 신검이 좀 혼내주세요 조금 부탁했던 걸 생각했다면 이 인물이 견훤인 거를 추론하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사료가 좀 어렵긴 했어요. 그러니까 사료 맥락이 쉽진 않았는데, 솔직히 여러분들이 좀 공부했으면 그 견훤이 그 신검한테 탈룰라 당했다는 것은 좀 많이 나왔던 내용이라 그 사실 신검 보고서 금방 풀었을 것 같아요. 1번 사리문을 설치하여 개혁 실시했다는데, 이거 좀 어려운 키워드거든요. 이거 사실 하는 것에서 나온 키워드 아닌데 뭐냐면 충선왕이에요. 오랜만에 충선왕을 했는데 새로운 키워드 나왔는데, 약간 조선시대 승정원처럼 뭔가 왕명출납이라던가 아니면 약간 좀 비서기관 관련된 비슷한 기구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확히 인사행정이라던가 그냥 뭐 왕명출납 이런 거 담당한 기구예요. 그래서 나 충선왕이가 틀렸고, 2번 국호를 마진으로 바꾸고 철호를 천도한 거는 궁예랑 관련된 키워드가 틀려요. 그래서 약간 국호, 연호 이런 키워드 나오면 약간 좀 궁예라고 주목하면 좋고, 김원도를 비롯한 진골 귀족 세력을 숙청한 거는 신문왕, 뉴스페이퍼 시왕이라서 틀렸고, 4번 정계와 계백요소를 지어 관리의 규범을 제시한 건 왕건이고, 5월에 사신을 보내고 검교태보의 지식을 받았다는데, 이 검교태보의 지식을 받았다는 건 저도 사료밖에 없어가지고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는 저도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 그건 몰랐더라도 일단 이 기본적으로 이 검교태보의 지식을 받았다는 게 일단 52에도 언급됐었고, 이 문제 제시된 인물은 일종의 그런 외교 같은 걸 많이 해가지고 당시에 후당이라든가 5월과 교류를 했다는 것만 알았으면 이 문제는 풀기가 쉬웠어요. 그래서 후당 5월과 교류했다, 그 포인트를 아는 게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한능검 선지는 무조건 맞는 내용을 내다 보니까 이게 5월 언급됐다. 호당 5월가 뭐 사실을 파악해서 교류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 모르더라도 일단 이런 거 보고서 일단 기본기 있게 접근하면 충분히 문제 풀 수 있으니까 쫄지 마세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이어 11번. 밑줄근 왕이 업적으로 오른 거 얘기했는데 솔직히 이 문제는 그냥 해석 안 나냐면은 여기 나온 이 최승로가 시무 28조를 했다 하면은 고려시대 성종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당시에 이 고려시대 성종 때 최승로라는 신하가 이 시무 28조는 그 정치 개혁과 관련된 거를 상소해가지고 특히 약간 좀 유교 정치를 중시했다는 거라 이걸 통해 가지고 약간 좀 지방과 관련된 정책 같은 걸 많이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시무 28조가 나왔으니까 조금 헷갈리기 쉬운 거 다시 한번 보충드리면 일단 최소한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시무 10조는 최치원이 진성 여왕에게 진상한 정치 개혁안이고, 봉사 10조의 경우에는 최충원이 고려시대 명종에게 건의를 했다는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추가적으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성종 관련된 거 냈으니까 찾아보면은 1번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 흑창을 처음 설치한 건 고려시대 왕건 틀렸고, 2번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노비왕권법을 실시한 건 광종이가 틀렸고, 그래서 광종은 노비왕권법, 광덕준풍 그리고 공복주장했던 거랑 쌍기의 건의로 과거에 실시했다. 이 정도만 암기해도 엔간한 거 풀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청영각과 보문각을 두어 학문 연구를 장려했다는데 이거는 고려시대 예종 관련된 키워드로서 약간 이때 약간 좀 관학교육 관련된 정책으로서 약간 뭐 보문각, 청영각 설치했다던가 아니면 장학금 제도인 양형고 그리고 전문 교육 그런 제도 같은 그러니까 좀 과목 같은 걸 만든 실제로 운영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추가적으로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고, 4번 권문세조 경제하기 위해서 전민 변정도감을 운영한 거는 공민왕 시기라서 안 맞고, 5번 전국의 주요 지역에 12목을 설치해서 지방관 파견한 거, 역시 지방과 관련된 정책인 5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성종은 이게 시무 28조라던가 12목처럼 뭔가 숫자랑 관련된 키워드가 조금 나올 확률이 높다는 것을 팁으로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자, 이어서 12번 가 부대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얘기했는데 전 솔직히 이 문제가 금방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외세 유형도 되게 쉽게 줬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회차 때 이거 조금 더 빡세게 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냐면 여러분들 그 흐름을 가져가셔야 돼요. 크게 고려시대 외세는 거란, 여진, 몽골, 홍건적, 왜구의 순서 기억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1차 때는 서희가 소손용과 단판을 벌여가지고 방어했었고, 2차 때는 양규라는 장수가 흥화진 등을 중심으로 방어했었고, 참고 2차는 강조의 정변을 계기로 강동육주 돌려줘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서희랑 관련된 키워드로서 강동육주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 준 게 배 아프다가 나중에 강조의 정변을 계기로 약간 좀 니네 나쁜 놈이다 혼내준다 명분화해서 온 게 있었고, 마지막으로 3차 때는 강강찬의 귀주 대첩을 제가 주의하라 했었죠. 그래서 이거를 좀 주의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1차 때 왕은 성종이고 2, 3차 때 왕은 현종이고요. 그리고 거랑 관련된 키워드에서 아까 강조한 그런 광군이라던가 아니면 초조대장경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진인데, 여진은 그냥 따로 안 쓰고 여기 신기군, 기병, 신보군, 보병, 항마군, 승병을 구성된 이 별무반을 만들었어요, 윤관이. 그래서 이 별무반을 만들어가지고 당시에 이 별무반은 숙종시기에 만들었고, 동북구성을 나중에 이 별무반이 쌓았는데 이 동북구성은 예종 시기에 쌓았다. 그거를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 세 번째 몽골의 경우에는 크게 흐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몽골의 경우에는 저고여 피살 사건을 계기로 좀 침입했었는데 1차 때는 박서의 귀주성,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헷갈려 하시는 게 이 강강찬의 귀주대첩이랑 이 박서의 귀주성 전투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차 때 김윤우의 처인성, 이 김윤우의 처인성 전투랑, 그리고 3차 때 황용사
9층 목탑이 소시됐다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4차는 없어요. 4차는 없으니까 따로 패스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 김윤호가 또 5차 때 와가지고 김윤호가 충주성에서도 활동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6차 때 충주 다인철소의 주민들이 항전한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흐름이 이래요. 좀 그래서 일단 다 필기하시면 지우겠습니다. 다 필기했다 가정하고 지울게요. 그래서 일단은 몽골까지의 흐름은 이렇고, 여러분들이 좀 추가적으로 또 기억해두면 좋은 게, 아까 설명했던 것 중에 제가 거라는 초조대장경이랬는데, 이 몽골의 경우에는 8만 대장경을 간행해가지고 부처의 힘으로 몽골을 방어할 것을 염원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 마지막으로 좀 나머지 둘, 홍건적의 경우에는 어떤 게 있냐면, 당시에 2차 침입 때 공민왕이 그러니까 안동, 그때 표현은 복주 지역을 피난했었고, 당시 이 홍건적을 뭔가 정세운이라던가 이성계가 방어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마지막으로 외구의 경우엔 딱 크게 세 가지만 외우면 돼요. 뭐냐면 최무선이 화통도감 만든 다음에 진포대첩을 한 거랑, 최영이 홍산대첩, 이 홍산대첩을 했던 거랑, 마지막으로 이성계가 황산대첩을 주도했다는 건데, 제가 좀 쉽게 암기하기 위해서는 이성계는 언젠가 황제가 될 상이라 황산대첩을 했다, 이런 식으로 기억하랍니다. 그래서 흐름은 이렇고, 그래서 접근하면은 여기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으로 구성된 이 별무방과 관련된 키워드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여진에 대한 그런 거니까, 키워드 보면은 1번 차근육진을 개척해서 역토를 확장한 거는 조선 세종시기여서 틀렸고, 2번 원의 요청으로 일본 원정에 참여했다는데, 이거는 뭐냐면 여몽연합군이거든요. 여몽연합군. 당시 정동행성 같은 거 설치해가지고 그런 일본 원정을 주도한 건데, 당시 이 여몽연합군 중에서 약간 고려랑 관련된 대표적인 인물이 김방경이라고 있거든요. 약간 한능검이 좋아하는 인물이니까 따로 외워두시고, 세 번째 여진의 정보에서 동북구성 축조한 거 아까 맞죠? 이해동시기의 정답이고요. 4번 처인성에서 몽골 장수인 살리타를 사살한 거는 아까 말했듯이 몽골 관련된 2차 침입 그런 것을 틀렸고, 5번 최시무 신정권의 군사적 기반 역할을 한 거는 삼별초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어서 13번 밑줄근 역사서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이겠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왕명을 받아서 편찬한 약간 좀 국가의 주도를 어떻게 했다고 할 수 있는 역사서이고, 두 번째로 이 책은 묘청의 난을 진압한 뒤에 만들었다는데, 일단 이 문제 제시된 인물이 일단 묘청의 난을 진압했어요. 그거 기억하시고, 이 묘청의 난이 진압된 건 1136년인데 이 역사서가 만들어진 건 1145년이라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현존한 가장 오래된 역사서가 지금 어차피 묘청의 난 이후라서 그건 힌트가 안 되긴 하는데, 이 묘청의 난은 이 인물이 진압했다, 그걸 이해하시는 게 중요했어요. 그리고 유교 사관을 바탕으로 삼국의 역사를 충실히 기록했다는 게 중요한데, 그 삼국의 역사를 다룬 건데 유교적 사관에 따라서 기록한 거여서, 삼국시대의 역사를 다룬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지가 스스로 만든 거고, 하나는 왕명을 바탕으로 만든 거고, 한 인물은 승려이고 이 인물은 유학자이기 때문에 유교적 사관이 반영됐다는 걸 고려해가지고 이 문제 제시된 역사서가 삼국사기란 것을 유추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럼 보면은 1번 남북국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한 건 유득공의 발해고니까 틀렸고요. 2번 사초 시정기 등을 바탕으로 편찬된 거는 조선 왕조 실록이기 때문에 안 맞고요. 자, 3번 단군의 고선 건국 이야기를 수록한 거는 삼국유사랑 관련된 내용이라서 안 맞고, 자, 4번 건국 이야기를 수록했다고 했을 때는 제왕후기까지 넓게 보면 가능한데 여기서 그냥 삼국사기만 다룰게요. 자, 4번 본기 열정 등 기전체 형식으로 서술된 게 맞아요. 그래서 이 문제의 역사서는 약간 좀 사마천의 사기처럼, 중국의 사마천의 사기처럼 약간 인물의 중요도에 따라 가지고 조금 더 높은 인물들은 앞 페이지 배치하고 약간 조금 낮은 인물들은 뒤에 배치했다, 이런 식으로 구성했다는 것을 차이점으로 기억하실 필요 있습니다. 정답 4번이고요. 5번 고구려 건국의 일대기를 서사시로 표현한 거는
참고 이 삼국유사는 이련의 역사서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규보의 동명왕편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어서 14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오는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뭐, 키워드만 잘 이해했으면 별로 어렵지 않았죠. 그래서 일단 이 도노점수 해가지고, 뭔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까지, 깨달음을 얻길 때까지는 점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이 도노점수랑, 이 보조국사라는 시호를 받은 인물은 진울이죠.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인 키워드만 알았으면 금방 풀 수 있는 거니까,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또 송강사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진우리라는 인물은 약간 좀 시읒이랑 관련된 키워드가 많다. 시읒. 그래가지고 여기랑 뭔가 시읒이랑 관련된 키워드 있어. 그러니까 송광사 이런 것도 있고 약간 좀 실천 중심. 그러니까 실천의 느낌을 많이 가지는 그런 키워드가 많다 해가지고 약간 좀 그냥 돈 따가지고 돈가스 먹으러 가시고 여기 있는 정의 쌍수도 하러 가신다. 그래서 약간 좀 시어휘어 관련된 키워드가 많은 이렇게 풀긴 시켜요. 그래가지고 정말 모르겠다면 진우는 실천적인 키워드 많다. 그래서 송광사, 돈가스, 쌍수 이런 식으로 그냥 외우시는 게 조금 더 풀리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냥 요령입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3번이고 1번 승려들의 전기에 담은 해동고승전을 집필한 거는 각훈이어가지고 틀렸고 2번 화엄일승 법계도 지어 화엄사상을 정리한 거는 의상. 뭐 3번 설명했으니까 패스하고 그러니까 이 인물이 이런 식으로 불교 개혁 운동을 주도한 거예요. 4번 불교 경전에 대한 주석서를 모아 교장을 편찬한 건 의천이에요. 그래서 약간 좀 의천이 국가 규모로 약간 좀 불교 경전을 그럼 국가 규모로 불교 경전을 간행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했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의천이 왕족 출신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현시범가를 지어 불교 교리를 대중에게 전파해서 이런 향가를 만든 거는 균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어 15번. 밑줄 근 토지들과 시행된 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거 얘기하는데 저한테 배웠으면 이 문제는 10초 안에 풀어야 돼요. 자, 첫 번째 10번대에서 경제를 냈다. 그럼 고려를 일단 의심해요. 그리고 제가 강조한 6가지 키워드를 문제에 대입하면 됩니다. 자, 뭐냐면 화폐의 경우에는 건원중보, 해동통보, 그리고 활구가 있는데 이 건원중보는 철전이고 이 해동통보는 동전이고 이 활구는 은병이고요. 그리고 건원중보는 성종, 해동통보의 활구는 숙종식에 만든 화폐이다. 자, 두 번째 무역항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무역항의 경우에는 병난도랑 예성강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시서 이 6가지 대입하면은 풀 수 있다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조금 더 어렵게 나올 것 같으면 제가 전식과라던가 목화라던가 서적점 다정 등의 관영상점을 운영했다는 게 고난도 키워드가 나올 수 있다 했었는데 그럼 보면은 여기 보면은 전지 그러니까 수조권이 있는 땅이랑 땔감을 주는 시지가 언급돼가지고 전시과가 언급돼가지고 고려시대 맞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제가 뭐라 했어요? 여기 대입하라 했죠. 이것은 해동통보 그대로 나왔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배웠으면 고려시대 경제 유형은 10초 안에 풀고 넘어가세요. 제일 쉽습니다. 이 정도 개꿀이에요. 자, 1번 초량회관을 통해서 일본과 무역한 거는 조선시대 후기여가지고 틀렸고요. 2번 독존적인 도매상인인 도구 그러니까 사들기 하시는 역시 이분도 조선 후기에 활동한 거라 틀렸고 3번 시장 관리한 관청이 동시장에 설치된 거는 신라 지증왕식이죠. 그래서 이때는 동시전이 아니라 경시서가 운영됐어요. 그 고려시대 때는. 그리고 뭐 4번 패스하고 민간의 광산개발 허용하는 설점 수세제를 시행한 거 역시 조선 후기예요. 뭐 정확하게는 효종식이긴 한데 뭐 그렇게까지는 몰라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어서 16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일단 이 문제의 경우에는 솔직히 이 문화사는 기본편이 조금 더 좋았는데 오랜만에 심화편을 내긴 냈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일단 박병선 박사님이 나왔는데 이 박병선 박사님이 이 프랑스의 이 문제 제시된 문화사의 존재를 알아내가지고 국내에 반환할 수 있도록 되게 노력을 많이 하신 진짜 좀 위대하신 분이에요. 진짜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 프랑스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유산들을 많이 발견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 진짜 알맞은 장소에 돌아올 수 있도록 조금 헌신 같은 걸 많이 하신 좀 지금은 안타깝게 돌아가셨지만 정말 위대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 활자로 가능했다는 걸 고려해가지고 합천 해인사에서 간행됐다면 그 8만 대장경인데 이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된 거는 직지
심체 요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지 심체 요절과 관련된 걸 찾아보면은 1번 군주의 도를 도식으로 설명한 거는 이왕의 성악 10도라서 안 맞고, 2번 세금 수치를 위해 3년마다 작성한 거는 통일신라의 그 민정문서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3번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되었다. 맞아요. 이게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여가지고 이 팔만대장경이나 이거는 공통적으로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4번 거란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 제작한 건 아까 말했듯이 이거 팔이 아니라 그 초조대장경이라 틀렸고, 5번 충신 효자 연료를 알기 위해 간회한 거는 조선 세종 시기에 삼강 행실도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7번 가나사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그래도 3점 치고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일단 이 사료도 확실하게 예전 기출에서 연계를 했었고, 그걸 몰랐더라도 포인트가 이 문제가 이 우왕을 세웠다는 거라서 우왕 이전에 누가 죽였냐 이것만 알았으면 좀 쉽게 풀 수 있었는데, 보면은 일단 가해 사료 다루 가치가 왕을 비난하는데, 일단 이 다루 가치는 고려에게 약간 좀 간섭을 하기 위해서 당시에 원나라에서 파견한 일종의 그런 관리거든요. 근데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 선지라 칭하고 짐이라 칭하고 포인트가 있는데, 이 말이 이거 선지를 왕지로, 짐을 고로, 그리고 사를 유로, 그리고 주를 정으로 한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 한자라서 여러분들이 좀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거 사라칭한다던가 선지라던가 짐이라는 거는 약간 조금 높은 사람?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약간 낮은 사람에게 약간 좀 이렇게 말하는 듯한 약간 좀 그런 말투라면은, 이어서 고, 유, 주, 그러니까 고, 유, 정 같은 거는 조금 낮은 사람이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약간 좀 단어 맥락상 이게 높은 사람이 쓸 때 쓰는 단어가 있고 낮은 사람이 쓰는 단어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니네는 우리의 간섭을 받는데 왜 이렇게 니네가 거드먹거리면서 이렇게 높은 사람처럼 단어를 쓰냐 해가지고 니네가 쓰는 그 단어의 수준을 격하라는 게 의미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포인트였거든요. 솔직히 그거 몰랐더라도 그냥 다루같이 보고서 원 가석기구나 그것만 이해했으면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 수 있었는데, 사료까지 파악하는 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몰랐더라도, 자, 두 번째, 여기 이인님 백관을 거느리고 우왕을 세웠다. 그래가지고 원 간섭기랑 우왕 시기의 역사 사실인데, 이 우왕이 솔직히 말하면 공민왕 그 이후에 즉위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아셨다면은 문제를 푸는 게 어렵진 않았어요. 공민왕 이후에 우왕, 창왕, 공양왕 순서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문제 풀 수 있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 좀 추가적으로 TMR 하면은 공민왕 시기에는 기철 수적 있고, 이 우왕 시기에는 이 이인님이 조금 우왕을 조금 즉위하도록 해줬지만 나중에 이 우왕 시기에 이인님도 축출되었다는 것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일단 보면은 1번 화통도감을 설치해서 화포를 시작한 거는 역시 그 우왕 시기 아까 말한 최무선이어가지고 조금 더 이후라서 안 맞고, 2번 유인후 이자춘 등이 쌍성총감을 수복한 게 아까 그 문제 제시된 시기 사이의 왕인 공민왕이어가지고 정답 2번이고요. 3번 정중궁 등이 정변을 일으켜 권력 장악한 건 1170년 무신정변인데 훨씬 이전입니다. 틀렸어요. 원 간섭기는 최소한 1260, 1270년 와야 돼요. 그 틀렸고, 4번 최후가 강화도 도읍 옮긴 건 대모항쟁 시기니까 당연히 원 간섭기 이전이라 맞고, 5번 명예천령이 설치에 반발해가지고 요동정벌 추진한 건 역시 우왕인데, 솔직히 여러분들이 생각 있으면 일단 이 시기에는 아직 그 원 간섭기 시기가 아니고, 이 우왕이 즉위를 해야 뭐 화통도감 설치하던지 요동정벌 추진하던지 할 수 있으니까, 아직 우왕도 즉위하지 않았는데 이걸 할 수 있는 게 말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시기적인 거 알았으면 속어법만 쓰더라도 이 문제가 3점 치고는 그렇게까지 까다롭지는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기본기 있는 게 중요했어요. 자, 이어서 18번 밑줄금 왕의 제2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이런 장영실이라는 그 천민 출신의 그런 과학자라던가 여기 나온 이 자경루라는 물시계만 알았으면은 이 문제가 조선시대 세종이라는 걸 추론하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심화편 치고 너무 쉬운 사료를 가져와가지고 저도 좀 놀랐어요. 그래서 점수도 1점인가봐요. 자, 1번 주저소가 설치되어 개미자가 주조된 거는 태종시기. 그래서 그 태종시기에 개미처럼 열심히 일해가지고 세종시기에 갑이 되었다고 암기하랬었고, 2번 훈련 교범인
도보 통지가 간행된 거는 정조시기가 틀렸고, 3번 삼수병으로 구성돼 훈련도감이 설치된 거는 선조시기라 안 맞고, 4번 전통 한의학을 집대성한 동의보감이 완성된 거는 허준이 활동한 광해군 시기라서 안 맞아서 정답은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을 정초라던가 변효문 등이 정리한 농사직설 편찬되었다. 그래서 약간 좀 향약직선방이라던가 농사직설이라던가 상강행신도라던가 의방유치 같은 거 나오면 세종시기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이어서 19번 강화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 그때 제가 적중시킨 문제 중에 그 빈출 적중이라서 이 문제도 별로 안 어려웠어요. 일단 보면은 뭐 궁중의 서적과 문서를 관리했다는 키워드는 어려울 수 있었는데, 여기 나온 이 대제학, 부제학 등의 관직이 있다는 건가, 옥당, 옥서 등의 별칭이 맞으면 이 문제가 홍문관인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능검에서는 조선시대 중앙 정치기구로 사원부랑 홍문관이랑 승정원이 제출력이 높은데, 이 대제학, 부제학이랑 옥당, 옥서가 홍문과 관련된 빈출 키워드여가지고 그냥 그 빈출 키워드만 아셨다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럼 보면은 1번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맡은 거는 한성부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2번 사원부 사관원관께 3사를 물렸다. 그래서 조선시대 언론기구를 지칭하는 3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을묘해변을 계기로 상설기구화한 거는 비변사이기 때문에 틀렸고, 4번 왕의 비서기관 그리고 왕명출력 담당한 거는 승정원이라서 틀렸고, 그래서 약간 좀 승정원이랑 관련된 키워드는 이게 아니라 승지라던가 아니면 은대학사 이런 게 많이 나오고, 5번 국왕직 속 사법기구로 반역죄, 강상죄 등을 처결한 거는 의금부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어서 20번 가교육기관에서 설명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를 제가 딱 적중시킨 거거든요. 일단은 제가 이 대성전이랑 명륜당을 보면서 항상 제가 성균관을 그렇게 외우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했거든요. 왜냐면 이 대성전과 명륜당은 성균관, 향교 둘 다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이 동제라던가 서제라던가 조선시대 지방교육이가 성균관이 왜 지방에 있어? 이런 키워드 보고서 향교다 이렇게 풀라 했는데 딱 나왔어요. 다행히 진짜. 그래서 아마 제 예상 문제 보신 분들은 진짜 이걸 정말 미친듯이 강조했기 때문에 진짜 되게 쉽게 풀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마 또 54회부터 처음 푸신 분들은 대성관 명륜당 보고서 이거 성균관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쯤 되면 이제 좀 학습이 됐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보면은 향교니까 1번 전문 강좌인 칠제를 운영한 거는 국자감과 관련된 거가 틀렸고, 2번 풍기우수 주세봉이 처음 세운 거는 백운동 서원이기 때문에 틀렸고, 생원 진사에게 입학서경을 부여한 거는 성균관과 관련된 키워드를 안 맞고, 자, 4번 중앙에서 교수나 훈도를 파견한 건 이것도 그래도 좀 지방의 관리 교육기관이어가지고 좀 중앙에서 이쪽에 좀 전문적인 인력들을 파견했다 생각하면 좋아요. 그 정답 4번이고, 5번 유학을 비롯하여 유학, 서학, 산학 등을 교육했다는데 이게 좀 키워드가 어려운데 국자감이거든요.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뭐 수학, 산수, 뭐 수학, 과학 뭔가 그냥 온갖 과목 가르쳤다 그냥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성균관이랑 혼동만 하지 않도록 주의하실 필요가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21번 가나사의 시기 있던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의 경우엔 딱 4가지만 외우시면 돼요. 무갑기열인데, 이 무오사의 경우에는 김종직의 조열제문이라 해가지고 그 초나라 뭐 희왕이 그 항우에게 살해당했다 하는 그걸 위로하는 조열제문을 썼다는 것 때문에 나중에 이 김종직의 조열제문을 김일손이 그 사초로 쓸려 했다가 그 세조, 성종, 연산군으로 이어지는 그 가문의 정통성을 부여한다는 그런 모함을 받아가지고 좀 당시 사화가 일어났었고, 이 갑자사화의 경우에는 패비윤씨, 그러니까 윤상군이 자신의 엄마의 원수를 복수한다, 원수 갚겠다 한 갑자사화를 기억하시면 되고, 김효사의 경우에는 그 조광조의 그 위훈삭제, 그 다른 말로는 그 당시 그 위원, 그 전국공신, 그 전국공신을 그 개정한다는 그런 사료의 맥락이 나오면 김효사하고, 이 을사사의 경우에는 그냥 깔끔하게 유님이랑 그 윤원영만 외우시면 돼요. 윤원영. 그래가지고 유님, 그 윤원영, 그러니까 외척끼리 싸우자는 그런 외척 간의 싸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풀 수 있었는데, 그래서 보면은
여기 향과 봉은 뭐 정씨 소생이라는데 여기 보면은 왕은 어머니 윤씨가 폐위되고 죽은 것이 엄씨 정씨 참소 때문이라는데 여기 말하는 이 귀빈 엄씨랑 귀빈 정씨는 성종의 후궁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성종 때 자신의 엄마 윤씨가 폐위가 된 건데 그래가지고 왜 니네 그 후궁들이 니네 엄마 견제하려고 니 한 거지 하면서 복수를 해버린 거고 당시에 그리고 또 여기 그때 연산군의 입장에서 할머니인 그 인수대비라고 있거든요. 이 인수대비도 견제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조금 성종의 후궁이랑 인수대비 같이 약간 좀 자신의 가족들에게 왜 그때 엄마 그 폐위되는 거 말리지 않았냐면서 온갖 복수를 했던 이 갑자사화가 가해사를 맥락이 있고요. 여기 뭐 이덩이 진술했다는데 이게 당시에 을사사와 관련된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당시 유님이라던가 이 대윤이 유님이고 소윤이 윤원영인데 이 윤원효도 당시 그 소윤, 그러니까 윤원영의 가족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이게 뭐 형인지 뭐 그 형인지 뭐 동생인지 그런 까지 몰라도 윤원영 관련된 인물로서 당시 윤인과 윤원영 같은 그런 외척기 싸움이 이루어졌던 이 시기가 나의 사록이다 보니까 이 솔직히 이런 유형이면은 그냥 기묘사 관련된 키워드를 고르면 답이 되는데 1번 허적과 윤유 등 남인들이 대거 축조된 거는 경신왕국이어가지고 숙종시기 1684년이라 훨씬 이후로 안 맞고 2번 정현이 모관 사건은 기초옥사가 일어난 건 선조식인데 1589년이라 역시 이후로 안 맞고 3번 신진 인사 등용하기 위한 현량과가 시행됐다는데 보통은 위훈사도 이런 거 내는데 조금 문제를 똑같이 내면 안 되다 보니까 좀 답을 변형시키려고 일부러 조광조랑 관련된 키워드인 현량과 그러니까 인재 추천 제도를 따로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문제를 변형하기 썼는데 그냥 무각기라면 그냥 쉬운 문제였어. 이 문제는 별로 어렵진 않았어요. 정답 3번이고요 4번 조의제문이 발달되어서 김일성 등이 처형된 거는 무오사화이기 때문에 틀렸고 5번 붕당의 폐해를 경계하기 위해 탕평비가 건립된 거는 영도시기 때문에 역시 이후라서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어서 22번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되게 쉬웠어요. 제가 이 왕의 경우에는 이런 국조 오래 그러니까 예법과 관련된 서적이라던가 압학계범처럼 음악과 관련된 뭔가 국가의 기본이 된 여러가지 분야에 대한 그런 책을 총망라해서 정리를 한 시기는 제가 조선시대에는 성종이라 강조했어요. 그래서 약간 이 시기에 경국대전, 동국연의승남, 동문선 이런 것처럼 뭔가 그런 국가의 기본이 되는 온갖 분야 뭔가 한번 딱 정리했다면 조선 성종을 외우시면 되는데 그래서 키워드 보면은 상평통보를 발행한 거는 조선 숙종 시기라서 안 맞고 2번 법령 정비에서 경국대전 반포한 거 맞습니다. 반포했죠. 그래서 이 경국대전을 만들기 시작한 거는 세조인데 완성한 거는 성종이란 거 주의하시고 4번 초기 문신제를 시행하여 문신들을 재교육한 건 정조고 동국문헌 비고 같은 그런 백과사전을 만든 건 영조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간단하니까 그냥 넘길게요. 자 3번 23번 밑줄건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을 옳지 않은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도 기본기만 알고 있었으면 되게 쉬웠거든요. 제가 항상 이 문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그냥 딱 그거예요. 임진왜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패배 연속을 외우라고 해요. 패배 연속. 그래가지고 그 부산진의 정발 그리고 동래성 전투에 그냥 이거 적어드릴게요. 그냥 이거 좀 이렇게 보면 헷갈릴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산진의 정발이랑 그 동래성의 그리고 그 동래성의 송상현 그 송상현이 있고 그리고 탕금대 그래서 부동탄 외우고 부동탄 그래서 부동탄 외우고 여기 탕금대 전투에서는 신립이 충주 지역에서 싸웠다는 거랑 그거 다 지고 나니까 그 신립까지 그 배수진 치고 싸웠는데 밀리고 나니까 선조가 의주로 피란했다는 키워드 딱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는 제가 해전으로 해전 그러니까 패배 연속 해전 그래서 옥포랑 한산도 대첩 그래서 이 두 개는 이순신 장군님이랑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육지전 외우라고 하는데 이 육지전의 경우에는 차례로 순서다 하면 진주성 그래서 진주성은 김시민 그래서 이 문제에 나온 게 여기 나온 김시민의 진주성 전투라서 일단 시기가 이쯤이고요. 그리고 평양성 전투 외우라는데 제가 이 평양성 전투는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아까 그 제가 아마 6번쯤 설명할 때 다뤘던 것 같은데 이 평양성 전투의 경우에는 조명 연합군과 관련된 키워드를 했었고 그리고 행주 대첩의 경우에는 권율 장군이
강원에서 일단 한 번 휴전했었는데 나중에 또 그 칠천량 해전 들어와가지고 당시 원균이 발려가지고 이순신이 그 좀 전설 전투인 명량 전투하고 마지막에 노량 해전하면서 명량 대첩 노량 해전하면서 끝난다. 그러니까 패배 연속 해전 육지전 명량 해전 명량 대첩 노량 해전 이렇게 외우면 풀 수 있다 했는데 그래서 임진이랑 관련된 거 보는 테니까 1번 임경업이 백마산성 한정한 거는 이거는 병자호랑 관련된 키워드가 틀렸어요. 그래서 병자호랑 관련된 인물은 크게 3명 외우면 돼요. 김상용, 임경업, 그리고 김준용 외우시면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아까 얘기했으니까 이거 2번이 맞고 권율 행주산성 맞고요. 4번이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우시던데 이것도 제 예상문제 특강에서 나오긴 나왔었거든요. 조헌이 금산에서 의병을 일으키고 활약했다는데 이게 충청남도에 있는 금산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조헌이랑 고경명, 영교 등이 거의 사실 목숨을 잃으셨지만 진짜 끝까지 항전했다는 게 이 시기란 걸 기억할 수 있어가지고 필요가 있어가지고 일단 이거 맞는 내용이고 이순신이 한반도에서 한산도에서 싸웠던 것도 역시 나왔으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흐름만 알았으면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이어서 24번 가에 들어갈 그림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겸재 정선을 대놓고 줬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그때 당시에 이거 출제될 때 이건희 컬렉션이 유행해가지고 이 이건희 컬렉션 관련된 것 중에 대표적으로 이때 인왕채색도 유행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바탕으로 좀 최근 역사도 이슈를 반영해가지고 문제를 내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 문제의 경우에는 첫 번째 1번 이 첫 번째는 강세왕의 영통동구도거든요. 영통동구도. 그래가지고 이 그림의 경우에는 좀 서양식 원근법, 그러니까 원근법을 조금 활용했다는 의의가 있는 그림인데 일단 지금까지 답은 된 적은 없었어요. 자, 2번은 여러분들이 조금 모를만한 그림인데 뭐냐면 김홍도의 송석원 시야 야연도예요. 이거 좀 이름이 어려운데 송석원이라 해가지고 약간 그 소나무랑 바위 같은 거 있는 송석원이라는 그런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인왕산 그 옥류동 쪽에 있는 그 소나무랑 그 돌이 있는 정원이 이 송석원에 있는 정원에서 당시에 중인들끼리 그 이게 송석원 시사 야연도인데 제 이름 좀 헷갈려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송석원 시사 야연도에서 당시에 그 중인끼리 그 시사 모임을 조직했다는 게 포인트인데 실제로 보면은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 좀 그림이 안 보일 수 있어가지고 확대를 해드리면은 여기에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 좀 안 보일 수 있는데 좀 더 확대드리면 소나무 이렇게 바위 있는 근처 여기 좀 정상 같은데 모여가지고 여기서 그러니까 이 송석원이라는 지역에서 이게 중인들끼리 모임을 가진 거예요. 여기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그 당시에 조선 후기의 그런 사회상을 묘사한 대표적인 그림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번도 틀렸고 3번 그래서 이건희 컬렉션 관련된 이 인왕제색도 이게 정답이다 보니까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이거는 안견의 몽유도원도. 그래서 아마 보통은 이 인왕제색도랑 그 몽유도원도를 여러분들이 잘 헷갈려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기는 가로로 길고 후기는 그 세로로 긴다고 기억하시는 걸 좀 권장드려요. 아니면 그 금강전도랑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데 옛날 그림은 조금 뭔가 흐릿흐릿하지만 후기 그림은 되게 뾰족뾰족하게 그려져 있다. 그래서 약간 찔리면 아플 것 같다. 좀 이런 식으로 암기하셔도 여러분들이 조금 문제를 쉽게 구별할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5번 그림은 여러분들이 거의 모를 만한 그림인데 뭐냐면 그 정수영의 한인강 명승도원이에요. 한인강 명승도원.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그 조선 정조 시기쯤에 그 정수영이라는 그 화가가 한강이랑 그 임진강 근처를 유람하면서 그 근처의 풍경을 묘사한 게 한인강 명승도원입니다. 그냥 이런 그림 있다 그냥 가볍게만 보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번 전반부의 마지막 문제 25번 밑줄근 방측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걸 읽겠는데 여기 군포를 2피에서 1필로 감면하라는데 이게 바로 영조의 균형법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좀 영조 관련된 문제 나왔을 것 같았는데 이번에 균형법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균형법에 대한 대책을 고르는 게 핵심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균형법 헷갈렸더라도
영조식에 시행했다는 것만 알았더라도 조금 선지속을 해가지고 이 시기는 안 맞으니까 이건 아니다 이렇게 소구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균형법 관련된 대책으로서 1번 일부 부유한 양민에게 선무군관포를 진출했다. 그래서 이 선무군관에게 매년 그 군포를 한 필씩 부과한 게 대책 중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외에도 어장세, 염세 등의 온갖 잡세를 때려박은 거라던가 아니면 1개월당 2두의 결작세를 부과한 게 이 정책의 대책이란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2번 풍요에 따라 전세를 9등급으로 차등 과세한 건 세종 시기에 연분 9등법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솔직히 답만 찾으려는 버릇 고치셔야 돼요. 이렇게 헷갈린다면 소거하는 걸로라도 좀 정답률 높일 수 있으니까 소거법을 제발 활용하세요. 자, 세 번째, 백성들에게 공식이 빌려준 진대법을 시행한 거는 그 고구려의 일파소율 건의를 받아서 시행한 고국천왕 시기를 안 맞고 4번 수신전, 휴량전 등의 명목을 세습되는 토지를 폐지한 거는 세조 시기에 직전법이 틀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시기만 알았더라도 최소한 선무군관포를 모르더라도 속어서 풀 수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2보를 운영한 거는 고려시대 광종시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전반부 해설을 마치고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있는 후반부 해설에서 해설을 조금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럼 해설 마치고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